안녕하세요. 액션 잃는 밤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리뷰할 영화는요, 액션 잃는 밤 최초로 한국 영화를 리뷰하겠습니다. 얘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막 그 이상한 마술 같은 거 하고. 너 도대체 누구야?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외국어든 뭐든 한 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며. 그 아인 일단 계속 찾아봐요. 구자연이라. 그 이름이 다 생겼어. 절 아신다고요? 너 따위보단 훨 낫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걘 괴물이에요, 괴물. 통제될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별의 개봉.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오늘 다룰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박훈정 감독이 연출한 마녀라는 영화입니다. 네, 박훈정 감독 하면은 한국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흥행 감독이잖아요.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뭔가 네. 이제 신세계 같은 영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폭력적이지만 뭐 그런 많은 액션 영화들을 연출하고 시나리오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한국 영화계에서 그간 좀 찾아볼 수 없었던 느와르, 뭐 액션 이런 쪽에 이제 재능을 보이는 감독인데, 이 영화도 좀 특이한 것이 10대 여성이 주연이고 또 그 여성이 액션을 한다. 이런 면에서 좀 특이한 그리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초능력도 발휘하고 어떤 SF나 미스테리 같은 요소도 갖고 있는 영화라서 저도 한국 영화에서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었어요. 네, 조금 특별하고 좀 잘 없는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한번 보시고 네, 액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죠. 영화의 눈에 띄는 특이점이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최악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괴력을 갖고 있고 또 천재적인 두뇌까지 갖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게 너무나 영화적이면서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정이죠. 이런 천재 소년 이런 캐릭터는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여성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힘도 이렇게 세고 강하고 싸움도 잘해. 네, 네. 유능한 캐릭터로 근데 또 어떤 성적이거나 그런 요소가 전혀 없이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를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어린 여성인데 폭력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또 성인 남자들을 죄책감 없이 죽이고 이런 캐릭터들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쵸. 없지는 않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또 생각났던 게 예전 일본 영화 중에 1981년 소마이 신지가 감독한 세라복과 기관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세라복 입고 기관총 쏘나요? 네, 이제 굉장히 어린 여성이 어쩌다 어떤 폭력 집단에 주목이 되어서 처음에는 아이 같았지만 나중에는 기관총으로 복수를 한다거나 이 영화에도 보면 김다미 배우도 구자윤, 극 중에 이름은 구자윤인데 구자윤도 그런 천재 소녀 또 막 괴력에 막 싸움을 잘하는 소녀로 등장을 하는데 또 이름이 없는 되게 긴 머리에 약간 음침한 느낌의 칼을 사용하는 네, 일본스러운 느낌을 가진 또 배우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소녀도 이제 칼을 던져서 네. 사람들을 죽이고 굉장히 세고 막 강한 맞아요. 피를 다 뒤집었어도 그냥 거리낌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실 캐릭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일본 영화에서부터 킬빌에서 나오고 여러 번 이렇게 변주된 캐릭터인 것 같아요. 킬빌에서는 그 철퇴를 이렇게 막 휘둘러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킬빌 그 우마 서먼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막 이런 근데 막 표정 없이 웃고 있고 막 이런 맞아요. 네. 여고생으로 인정하고.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게 사실 영화적인 판타지죠. 네, 맞아요. 영화 안에서 10대 여성만큼 좀 제 감독의 그 입맛대로 제 멋대로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항상 연약하거나 뭔가 예쁘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없거나. 네, 엄청 뭐 철부지거나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막 유혹적이에요. 막 그래서 막 성인들도 막 휘두를 정도로 뭐 그런 여성으로 나왔다가 뭐 영화적인 그런 주제에 맞춰서 멋대로 변주되는 게 10대 여성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이 영화도 그런 조금은 여성 혐오적인 판타지에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실제 10대 여성 청소년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정말 폭력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계층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성폭력의 위험도 겪고 또 좀 보호받기 힘든 그런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맞아요. 가장 센 인물, 가장 초능력을 쓸 줄 아는, 잘 쓰는 뭐 그런 캐릭터로 네, 영화에서는 그려집니다. 이 영화에서 좀 재밌는 점은 이 영화를 보시면 누구나 엑스맨을 떠올릴 거예요. 이렇게 좀 할리우드 영화에나 어울릴 법한 소재를 많이 가져왔는데 한국 영화에서 이전에 별로 다룬 적 없는 또 소재이고 좀 기술이나 화면상으로 좀 재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소재를 또 과감히 들여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또 영화적으로 그렇게 못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굉장히 만화 같고 좀 황당한 소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서 CG도 의외로 괜찮았던 것 같고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또 그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초능력을 쓴다. 맞아요. 이들이 이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초능력자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 좀 이상한 유머가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두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대사가 되게 많아요. 뭐 넌 머리를 뭐 대가리를 써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모가지, 뭐 대가리 이런 네네. 왜 머리를 안 쓰냐고.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한국인이라면 되게 익숙한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너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게 한국적인 정서로 좀 풀어냈어요. 김다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극중 구자윤.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한테도 인기도 있고 막 사랑받고 막 이런 존재인데 그 반대적인 인물이 이제 최윤식 배우가 연기한 비공자.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죠. 똑같이 실험을 통해서 초능력을 가진 아이로 키워졌는데 그러니까 그 귀공자 역은 이미 예전에 구자윤에게 한번 당했던 상처도 가지고 있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약간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복수하려고 미국도 갔다 왔어요. 영어로 말하고. 복수하려고 간 건 아니지만 이 다른 이 초능력자 집단 애들은 다 미국에 보내져서 거기 현지에서 막 훈련도 받았고 근데 구자윤은 탈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 이름 없는 산골에서 시골 소녀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것의 대비도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약간 강남 8학군 아이들과 그런 시골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한 천재? 이런 아이들의 대결인 것 같은 게 또 이 친구들 막 와서 스타일도 되게 힙한데 맞아요. 영어 막 시커멓게 입고 막 네, 영어 쓰고 눈빛도 되게 막 무서운 애들 그러면서 이제 막 너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막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구자윤이 너무 잘난 거죠. 실제 대사에서도 그 귀공자가 뭐 연기 잘해 예쁘고 뭐 천재야 너는 노래도 뭐 잘하고 본사에 그 이런 실험을 한 거기에 감사해라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태생적인 차이 그리고 뭐 천재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가슴에 하나씩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또 어떤 그런 영화적인 재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머리가 되게 중요하게 나왔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싸움을 잘해도 너는 옛날부터 뭐 머리도 나쁘고 느렸지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어떤 사람의 인성을 문제시할 때도 머리가 빠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지능순이다 네, 뭐 네. 이런 얘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머리가 좋은 걸 항상 최고의 미덕이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잘못은 네가 머리가 나빠서인 것처럼 약간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파와 뭐 천재가 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좀 천재의 더 매력을 느끼잖아요. 노력해서 맞아요. 이룬 사람은 뭐 노력 그만큼 했으면 뭐 그 정도 하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뭐 과외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자기 힘으로 뭐 전교 1등, 뭐 전국 1등 뭐 이렇게 맞아요. 되면 엄청난 이제 뭐 지지를 얻고 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영화에서 그런 정서가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또 닥터 백이 여성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닥터 백이 좀 그 안 좋게 아. 말하면 극성 엄마? 맞아요, 맞아요. 자식들을 또 막 차별해요. 되게 막 맞아요. 천재인 그 자연이는 너무너무 예뻐하고, 그 나머지 특히 그 박휘순 씨 아, 실패한 약간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미스터 다르다. 최로 나오는 박희순 씨는 대놓고 까죠. 막 처음부터 대가리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실패한 잘못 만든 실험체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멸시 구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한국적이에요. 묘하게. 당신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맞아요. 입시 경쟁 이런 걸 좀 많이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선 소재를 가져왔는데 좀 한국적인 정서로 풀었다. 또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또 제작비 없는 게 되게 티가 나요. 그 한정된 돈으로 되게 규모 있게 요모조모 맞아요. 잘 만들었어요. 뭔가 재활용을 좀 잘한 느낌. 그래서 또 좀 근데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영화적으로 이렇게 쇼잉으로 풀어야 되는데 돈이 아. 없으니까 다 설명을 해요. 맞아요. 네. 런닝타임이 네. 짧은 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마지막에 대사 몇 개로 그냥 압축되어 버린다거나 네, 이런 뭐 부분들이- 실험을 해서 너희는 실패했고 막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거의 닥터백이 다 네, 그냥 대사로 대사로 처리하는. 처리를 하죠. 뭐 혜성 씨는 그런 것도 다 사실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사 처리로 저렴하게 끝냅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꽤 완성도 있는 CG나 액션씬 같은 것은 보여주고 그런 데서 또 재미를 찾을 수 있기는 하죠. 네. 자, 그러면 액션 영화니까요. 또 액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근데 이 영화는 액션마저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두뇌와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기공자와 구자연이 대결을 할 때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싸우는데 구자연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느리네. 맞아요. 네. 아, 진짜 네. 운동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그 반응 속도가 빠른지가 어떤 운동이든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싸움에서는 그쵸.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자연의 그 느리네 그 말의 속뜻은 너는 여전히 머리가 안 좋구나. 머리가 안 돌아간다. 늦게 돌아간다. 넌 나보다 머리가 안 좋아. 이 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에 더 막 자극을 받아서 막 그 어. 분노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리플렉스 훈련을 해요, 실제로. 그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싸움의 반응이 빨라서 상대보다 더 먼저 방어를 하거나 그 허점을 노려서 공격을 하거나 이게 다 리플렉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 반복 훈련을 하거든요. 머리가 좋으면 이거 안 해도 빨리빨리 되는 건가요? 그런 쪽의 머리는 따로 있지 않을까 싶지만 영화에서도 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아이들의 테마가 운동신경과 폭력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DNA를 막 주입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반응 속도가 빠른 거지 근데 않을까. 또 연습도 시킨 게 막 애기였을 때 눈을 네. 가리고 맞아요. 또 뭐 사냥개를 가리고. 풀어놓고 막 걔가 어디서 오는지 막 방어. 그러면은 저도 이제 주짓수 같은 거를 할 때도 평범하게 기술 연습을 할 때는 당연히 다 되죠. 근데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그쵸. 낯선 상대, 별로 합을 맞춰보지 않은 상대랑 할 때는 이런 반응이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주짓수 연습을 할 때 이게 좀 안무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주먹 펀치를 방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동작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배드가이 때리는 사람도
어떻게 때리고 막는 사람은 어떻게 막고 이것을 합을 정해놓고 네.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것이 재미없어도 제일 열심히 해야 맞아요. 되는 훈련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주스체육관에서는 호신술 수업도 있는데 가끔씩 이런 훈련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냥 뭐 호신술 기술, 손목을 풀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서로 다 친밀한 동료들이고 이러니까 위협적이지 않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누군가가 어디서 확 건드렸을 때는 사실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정말 영화에서 그 눈에 안 되는 눈을 가려놓고 했던 훈련 그런 게 실제로도 훈련에서도 네.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은 가리고 뭐 청각을 더 이제 예민하게 열어놓고 어디서 네. 오는지를 이제 빨리 반응하게끔 맞아요. 하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으로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싸움이나 격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능력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외에도 되게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또 액션 훈련을 했다고 맞아요. 해요. 네. 사실 저는 영화에서 나온 액션씬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제 설정상 초능력자들이 하는 싸움이니까 현실적인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오히려 메이킹 필름이 좀 멋있더라고요. 제가 모습이. 봤을 때는 이거를 아마 많이 넣고 싶었을 거예요, 감독도. 근데 돈이 없죠. 조용히 문제죠. 네, 세트장을 지어놓고 딱 그 실내에서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액션이. 그게 이제 뭐 CG도 들어가야 되고. 스튜디오. 네. 그래서 그 딱 한정된 그 영화 후반부에 그 부분만 액션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액션을 보려고 이 영화를 보셨다면은 좀 초반에 너무 지루하셨어요. 액션 언제 나와? 뭐 이럴 수도 맞아요. 있을 영화인데, 네, 어쨌든 그 좀 돈 많이 드는 장면은 뒤에 다 몰아져 있다는 거.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 참고 보시면은 후반부의 액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약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네. 있는 영화였어요. 이 감독의 그 스토리대로 따라가서 중반까지는 자윤이는 불쌍하다. 맞아요. 기억도 잃고 위험해 빠지겠구나. 약간. 네, 머리는 계속 아프고 곧 죽으면 어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모든 것이 부자연의 계획이었던 거죠. 맞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예상 가능한 반전이고 중간에 복선도 있었던 게 귀공자가 너는 연기도 잘한다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왠지 진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어떤 외모에서 온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뭔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두려워하는 어린 여성의 모습을 네. 너무너무 잘 보여줬어요. 맞아요. 김다미 배우가.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의 그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배우와 그 중반에서 그 결론까지의 그 느낌이 아예 다른. 맞아요. 네. 되게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캐릭터를 잘 연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은 거의 그냥 그 가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계산된 어떤 연출?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후반부에 본색을 드러내고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뭐 크게 보면은 또 판타지스러운 맞아요. 것이죠.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10대 때 약간 저를 돌이켜봤어도 저도 누가 어떤 모습을 뭐 보여주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지고 사실은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이 구자연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조차 계획된 걸까? 약간 좀 저도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친구와 가족의 품으로 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심처럼 보이지만 네, 그것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연출하는 것인지 네. 네, 하지만 제가 그 반전에 저도 속았다는 거는 약간 허를 찔리는 기분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명백한 거를 사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여고생이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것에 우리도 속는 것이잖아요. 사실 10대, 현실의 10대 여성? 그게 막 연약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엄청 막 말괄량이들도 엄청 많고. 맞아요. 네. 저의 과거를 돌이켜봐도 연약하다기보다는 그냥 복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는 남녀 모두 되게 분노를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저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다. 맞아요. 세상 모든 게 불만인 그 시절이 생각이 그렇죠. 나거든요. 사회에서 기대하는 어린 여성의 모습이 실제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의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내면에 그런 것들이 쌓여 억압되어 있었던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반전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영화적인 판타지의 기대이지만 또 사람들이 그것에 그냥 여성이 저희가 보기에도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 판타지라는 것은 엄청 견고하다는 견고한 것을 편견이구나. 알 수 있죠. 이번 영화 한 줄 평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소규모 제작비로 원대한 영화를 찍고 싶어 했던 감독의 좀 슬픔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 않은데 그걸로 뭐 CG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액션도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욕심을 갖고 있어서 알뜰하게 써야 했던 그런 아픔이 보였는데요. 저도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공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좀 해서 한 줄 평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돈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거지. 최선을 다했을 수 있는 거죠. 그 돈 안에서. 아마 뭐 되게 멋진 장면 헐리우드 이상으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네. 하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후속작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영화 끝부분에 보시면 약간 다음 편을 예고하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의미심장하게 마치 다음 버전의 실험체가 있는 것 같고 부자윤이 그 대상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언니한테 까불면 모가지 날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다음 편은 재밌을지도 약간 이렇게 네. 영화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재밌는 한 줄 평 정하신 네. 거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여고생한테 까불면 모가지 날아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모가지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까불지 마세요. 여고생이 얼마나 무서운데 깝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 있죠? 네. 저희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재밌는 영화 있으면 댓글로 좀 요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리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액션 읽는 밤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